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잠시 당신의 삶의 쉼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숨 돌릴 틈도 없이 한 주가 시작된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월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이미 세상은 나를 빼고 달려가고 있는 듯한 기분 말입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메시지, 쌓여가는 이메일, 줄줄이 잡힌 회의와 마감일. 세상의 속도는 우리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맹렬하게 내달릴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우리는 한 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굴러가는 수레바퀴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 큰 동력이 됩니다. 소중한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명료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바쁜 것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방향 없이 바쁘다는 것, 즉 목표의 상실입니다. 목적 없이 떠도는 것은 결코 편안한 휴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서서히 지치게 만들 뿐이죠. 어떤 이들은 아무런 계획이나 구조가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혼돈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원할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히 알고 그곳을 향해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즉, 명료함은 자유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태어나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한 주를 계획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생산성으로 쥐어짜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빼앗겼던 나의 시간을 되찾아오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달력 위에서의 명료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안개를 걷어내는 과정인 셈이죠. 얼마 전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뛰어난 디자이너였습니다.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넘치며 일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죠. 하지만 그녀는 번아웃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치 있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매일매가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이메일함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죠. 그녀에게는 분명 목표가 있었지만 그 목표에 언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계속 달리고 있는데 무언가를 향해 가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건지 모르겠어. 그녀에게 부족했던 것은 성실함이나 동기부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료함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더 큰 무언가와 연결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 그 끈이 없었기에 그녀는 하루에 100가지 일을 하면서도 정작 하루가 끝날 때면 아무것도 제대로 끝내지 못했다는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는 함께 앉았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노트 한 권과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말이죠. 저는 그녀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어?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무엇을 느끼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대답했죠. 안도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랑스러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끝났을 때 그녀가 안도감과 자부심을 느끼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 하루가 48시간인 환상의 세계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똑같은 한계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 목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명료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스트레스는 해야 할 일의 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몰랐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일이 자신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핵심적인 일인지 정의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네라고 대답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의도를 가지고 한 주를 계획하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의 양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 자신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마음속에 짙은 안개가 걷혔고 월요일 아침을 더 이상 충격에 대비하는 자세가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자세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료함이 가진 힘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대부분은 계획할 시간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혹은 스스로를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이 절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마치 활주로를 찾지 못하고 상공을 맴도는 비행기처럼 우리는 우선순위의 주변을 빙빙 맴돌게 됩니다. 그저 반응하고 즉흥적으로 대처하고 급한 불을 끄는데 급급할 뿐 결코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쌓아 올리지는 못합니다. 명료함은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매번 길을 돌 때마다 이 길이 맞나 하고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계획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즉흥적인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누릴 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방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방향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계획된 한 주라고 해서 모든 일이 완벽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삶은 여전히 우리를 놀라게 할 겁니다. 회의 일정이 바뀌고 아이가 아프고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죠. 하지만 우리가 명료함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삶의 닿을 만들게 됩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칠 때조차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점과 의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닿이 없으면 우리는 표류하지만 닿이 있으면 우리는 항해할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교향곡을 떠올려 보세요. 라이브로 들을 때 그 연주는 마치 즉흥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표 뒤에는 수많은 시간의 준비와 구조, 그리고 치밀한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지휘자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추측하지 않습니다. 그는 수없이 리허설을 했고 음악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음악을 유려하게 흐르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한 주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유연하고 생동감 넘치며 활기 가득하지만 동시에 견고한 구조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주도권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 조종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조종사에게는 비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한 주를 시작하기 전단 2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과 마주 앉아 묻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나는 무엇을 창조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싶은가? 모든 것을 다 할 순 없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핵심적인 일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제가 아는 가장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가한 스케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가장 잘 정렬된 스케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기 위해 계획합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에게 드리는 초대장입니다. 매 순간이 계획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황하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명료함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명료함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가짐이자 삶의 자세이며 두 눈을 뜨고 살아가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왜 계획을 세우려 하는지 그 이유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되어야만 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혼돈이 잦아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혼돈은 결코 저절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대신 잠시 멈추십시오. 깊게 숨을 쉬고 당신의 달력을 펼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이번 주를 의미 있게 만들까? 그런 다음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듯 하나의 의도와 하나의 명확한 발걸음으로 당신의 한 주를 만들어 가세요. 명료함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며 매주 당신이 새롭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보통 규율이라는 단어를 처벌과 연관짓습니다. 무언가 잘못했을 때 받게 되는 것, 선생님들이 사용하던 차가운 단어, 혹은 더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밀어붙이던 옛 코치님의 목소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영감을 주기보다 위압감을 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규율은 가혹하거나 엄격한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규율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자 우리를 지탱해주는 구조이며 우리가 스스로에게 지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규율은 본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기 신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팀 동료를, 파트너를, 리더를 신뢰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 것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렌즈를 우리 자신에게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하겠다고 다짐하고는 결국 지키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번 주부터는 다시 제대로 해볼 거야. 혹은 내일부터는 꼭 시작할 거야. 혹은 이번만은 다를 거야. 라고 말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거나 피곤하거나 혹은 그냥 그럴 기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약속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와의 작은 약속을 깨뜨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작은 균열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친구들이 우리를 지적하지도 않으며 상사가 경고를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느끼죠. 약속을 어길 때마다 우리의 자기 신뢰는 아주 조금씩 갉아먹힙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과정은 반대로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약속을 지켜낼 때마다 우리는 신뢰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며 우리의 말에는 무게가 있고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의도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주간 계획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일정을 짜고 목록의 항목을 지워나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꾸준히 나타나주는 행위이며 마침내 나 자신의 말은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이라고 다시 믿게 될 때까지 계속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예전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감을 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늘 실망하던 한 사람과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넘쳤지만 그의 하루하루는 늘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일요일 밤에는 항상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만 화요일만 되면 이미 계획에서 벗어나 있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의가 생기고 에너지는 떨어지고 실패의 악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게으르거나 무질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리듬이었습니다. 기댈 수 있는 꾸준한 박자, 매일 아침 자신과 새로운 협상을 벌이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 내려놓은 결정들의 집합 말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아주 간단한 주간 계획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저 일요일 밤 30분 동안 다가올 한 주를 들여다보며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었죠. 나는 무엇을 끝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언제 할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 규칙이 더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간에 한 약속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80%는 지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만약 인생이 그렇듯 어떤 일이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그 일을 다시 일정에 넣어야 했습니다. 삭제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른 시간으로 옮기는 것이었죠. 한 달 안에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분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허우적대며 간신히 버티는 사람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운전대를 단단히 잡은 사람처럼 들렸죠. 왜일까요? 그는 거창한 성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순하고 꾸준한 규율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신뢰를 다시 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율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규율이 노력, 의지력, 투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규율은 설계에 관한 것입니다. 미리 한 주를 계획할 때 당신은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더 높은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려야 할 결정의 수를 줄이는 것이죠.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미 어려운 결정을 한 번 내렸어. 다시 고민할 필요는 없어. 그런 설계가 없다면 모든 것이 반응적이 됩니다. 우리는 동기부여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긴급한 일이 우리의 일정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규율이 부족하다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기분일 뿐이고 규율은 결정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주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제로 지키기 시작할 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감을 쫓는 것을 멈추고 자신감을 벌기 시작합니다. 추진력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고 추진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 주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팀은 알게 됩니다. 당신의 주의가 흩어지지 않고 현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가족은 느낍니다. 스스로와 쌓은 신뢰는 당신이 맺는 모든 관계로 흘러넘어갑니다. 그리고 곧 당신은 단순히 한 주를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리더가 됩니다. 규율의 핵심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합의입니다. 현재의 당신과 미래의 당신이 미리 악수를 나누며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주를 계획하는 것은 바로 그 악수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의도가 행동을 만나는 지점이죠. 그리고 모든 신뢰가 그렇듯 이것은 단번에 쌓이지 않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한 주 한 주 쌓아 올려야 합니다. 어떤 주는 계획이 틀어질 것이고 어떤 계획은 무너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목표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목표는 그 리듬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기초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고 느끼거나 당신의 실행력이 야망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것을 알아두세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게 해줄 구조가 없었을 뿐입니다. 규율은 순간적으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율의 부재는 장기적으로 훨씬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관계, 즉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침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주 한순간을 정해 앉아서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고 그것을 달력에 적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정말 중요한 것처럼 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생산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삶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하나의 약속으로 시작하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규율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당신과 당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매일 우리는 소음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메일이 쏟아지고 알림이 울리고 메시지가 뜹니다. 회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이 모든 것들은 긴급함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며 줄의 맨 앞으로 끼어들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 같죠.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조용합니다. 방해하지 않고 묵묵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년 동안 시끄럽게 소리치는 모든 것들에 답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정작 가장 중요한 조용한 것들은 듣지 못한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게으르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긴급함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위기 상황에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명료함이 생깁니다. 할 일을 처리하고 메시지에 답장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 우리는 중독적인 추진력을 느낍니다. 생산적인 것처럼 진보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정신없이 움직이고 반응하고 대답하고 일하느라 바빴던 하루를 보내고 마침내 베개에 머리를 이었을 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공허함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온종일 달렸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느낌 말입니다. 우리가 긴급함에 삶의 주도권을 내어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조용히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시끄럽게 소리치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주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미리 시간을 내어 무엇이 중요한지 정의하지 않으면 긴급함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할 것이고 긴급함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함께 일했던 한 리더가 생각납니다. 그는 똑똑하고 존경받았으며 늘 바빴습니다. 서류상 그의 달력은 회의, 전략 세션, 연이은 통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공허함을 느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번아웃이라기보다는 무언가와 단절된 느낌이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모두 하고 있지만 제가 정말로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한 주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매 시간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그의 달력 어디에도 성찰을 위한 시간, 배움을 위한 시간, 창의적인 사고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리더십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했던 팀원들을 멘토링할 공간도 없었고, 조직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던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할 시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빠져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단지 조용했다는 이유로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한 주가 저절로 채워지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의도를 가지고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색을 위한 1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금요일은 멘토링과 팀 개발을 위해 비워두었고, 일주일에 한 번 오후는 전략 기획을 위해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이메일도 회의도 없는 오직 집중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진짜 일을 외면하는 것 같아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에너지가 돌아왔고 방향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저 바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냈기 때문에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위한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은 그 순간에는 거의 긴급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투자하라고 알려주는 알람은 울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적을 되돌아보라고 알려주는 알림도 없으며 오늘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데 1시간을 쓰세요 라고 적힌 일정 초대장도 없습니다. 긴급함은 외부에서 오지만 중요함은 내부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침묵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간 계획은 기계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이며 이번 주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시간입니다. 당장 불붙은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 무시하기는 쉽지만 방치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미뤄왔던 대화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의 사고를 날카롭게 해줄 책을 읽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놓쳐버렸던 누군가와 다시 연결되는 것,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있기 위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신을 쫓아오거나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릴 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것들을 무시한 대가는 점점 커질 겁니다. 한 번에가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 삶의 가장 시끄러운 것들이 당신의 모든 결정을 주도해왔고 의미 있는 것들은 뒤처져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는 다르게 선택하고 주에 깊게 듣고 무엇이 나를 시끄럽게가 아니라 깊이 있게 부르고 있는가? 라고 물어볼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한 주를 계획할 때 당신은 중요함에게 테이블에 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소음에 밀려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은 중요합니다. 어떤 긴급한 요청에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수도 있고 몇몇 사람들을 실망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소리의 크기가 아닌 가치에 의해 움직이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가장 성공하고 충만한 사람들은 가장 빨리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현명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바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잘 정렬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조용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들은 단지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한 주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중심으로 계획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한 주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무엇이 당신에게 속삭여왔나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리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들을 적어보세요. 그것들을 위한 시간을 보호하세요.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이번 주에 당신의 계획 안에 그것들을 세워 넣으세요. 진실은 긴급함은 언제나 당신을 찾아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중요함은 당신이 직접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긴급함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멈추고 대신 중요함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단순히 시간을 더 잘 관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나은 리더가 되고 더 깊이 연결됩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명료함과 현존, 그리고 목적으로 응답하며 한 주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시끄러운 것들은 언제나 당신의 주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정의하는 것은 바로 그 조용한 것들입니다. 일요일 저녁에는 거의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주말이 저물고 세상은 조금 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짧은 몇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성찰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순간에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밀어냅니다. 의미 없이 화면을 넘기고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며 내일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파도처럼 밀려오면 숨을 고르기도 전에 우리는 그 파도 밑에 갇히고 맙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우리는 더 차분하고 더 집중되고 더 의도적인 한 주를 계속해서 바라지만 희망은 전략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라 계획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집중력을 줌으로써 그것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바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가장 큰 소리로 외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현재의 순간을 잊지 말라고 알려주는 일정 초대장은 아무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한 푸시 알림도 없고 파트너와 보내는 양질의 시간을 위한 업무 알림도 없으며 이봐, 당신의 목적과 다시 연결될 시간을 가져라고 말하는 인기 토픽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삶이 복잡해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언제나 그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한때 맨손으로 회사를 일군 한 CEO와 마주 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존경받고 성공했으며 팀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혼이 지쳐 보였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통제력을 잃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가족, 제 자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원래 의미했던 것과의 연결고리를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깊이 신경 썼습니다. 단지 신경 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의 달력은 긴급한 회의, 숫자, 지표들을 위한 점수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치, 그의 우선순위는 그 일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이 그렇게 흘러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달력이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실제로 반영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업무나 회의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5년 후에 시간을 내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다음 우리는 이론이 아닌 현실 속에서 그의 한 주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시간은 실제로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언제나 그렇듯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 간단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주를 다르게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회의가 예약되기 전에 그는 가족과의 저녁 식사, 운동 시간, 독서, 전략적 사고, 그리고 고요함의 순간들을 위한 시간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항상 쉽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반응하는 대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단지 더 체계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정렬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사람과 그가 실제로 보여주는 사람의 모습이 일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된 한 주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생산성 꿀팁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위한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이메일함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을 반영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긴급함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너무 빨리 예라고 대답하고 앞을 내다보지 않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한 주는 가득 차 있지만 우리를 채워주는 것들로는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계획은 바로 그 흐름을 뒤집는 방법입니다. 복잡해지기 전에 공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다른 무언가가 빼앗아 가기 전에 지금 시간을 확보할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가장 깊은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속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목표들, 상황이 좀 나아지면 언젠가는 하겠다고 늘 말하는 그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은 남은 시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계획과 함께 시작됩니다. 계획은 말합니다. 나는 우연에 의해 살지 않고 설계에 의해 살기로 선택한다. 계획은 말합니다. 나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싸울 의지가 있다. 격렬함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계획은 말합니다. 나의 달력은 단순히 약속 목록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의 반영이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이 항상 완벽하게 진행된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인생은 늘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공을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시작했다면 당신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방향을 전환할 더 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한 덩어리를 잃을 수는 있지만 당신의 방향을 잃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유연해지고 싶어서 주간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조 없는 유연성은 혼돈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진정한 유연성은 프레임워크, 즉 조정할 기준점이 있을 때 나옵니다. 그저 그 안에서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만약 당신의 가치가 한 주에 여백에 떠다니고 있다면 그것들은 항상 가장 먼저 희생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당신의 일정의 핵심에 기록되어 있다면
삶이 시끄러워질 때조차도 살아남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우리에게는 백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그 페이지는 가장 중요한 것들로 혹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주를 계획하는 것은 당신이 그 펜을 쥐는 방법입니다. 나는 표류하지 않겠다. 나는 선택하겠다 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이나 화려한 플래너는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이번 주에 나는 무엇을 보호하고 싶은가? 라고 물을 수 있는 몇 분의 조용한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 그 대답을 중심으로 당신의 시간을 구축하세요. 만약 당신이 소중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하지 않는다면 다른 아무것도 그것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달력이 마법처럼 당신의 가치와 정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생존 모드로 사는 것을 멈춥니다. 자동 조종으로 달리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시간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번 주 한번 시도해보세요. 앉아서 앞을 내다보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 대신 나는 무엇을 보호하고 싶은가? 라고 물어보세요. 그런 다음 그 대답을 중심으로 당신의 계획을 세우세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남은 시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최선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관리하느라 바쁩니다. 달력을 관리하고 이메일함을 관리하고 업무, 아이들, 경력, 그리고 혼돈을 관리합니다. 매일이 다음에 닥쳐올 일에 반응하며 간신히 버티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한 주가 끝날 때 그들은 지쳐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5일 동안 이끌지 못하고 생존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관리할 수도 있고 당신의 삶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간극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루의 요구와 마음의 욕망 사이에 갇혀 그 둘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말이죠. 하지만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것, 바로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리더십은 직함이 아닙니다. CEO나 임원들을 위해 예약된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방향, 주인의식, 그리고 의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가 내가 가는 곳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이며 이것이 내가 그곳에 도달할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동일한 사고방식을 당신의 직업이나 팀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한 주를 견뎌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설계하고 이끌어야 할 무언가로 접근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주를 계획할 때 당신은 단지 할 일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궤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주가 나에게 무엇을 던져줄지 기다리지 않겠다. 나는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지 미리 결정하겠다.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입니다. 거대한 야망을 가졌지만 시간은 전혀 없었던 한 젊은 기업가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의 하루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이메일, 전화, 프로젝트, 모든 것이 그를 천갈래만 갈래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항상 일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30분이라도 당신의 한 주를 들여다본 마지막이 언제였나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하는 거짓말. 나는 너무 바빠서 계획할 수 없어.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계획하기에 너무 바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하지 않기에는 너무 바쁜 것입니다. 계획하지 않을 때 당신은 반응 모드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 모드로 살 때는 이끌 수 없습니다. 그저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성이란 속도, 움직임,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환에 갇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은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명료함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명료함은 혼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간, 침묵,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나를 그곳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 라고 묻는 것에서 옵니다. 계획된 한 주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주체성을 회복시킵니다. 당신의 주의를 운전대로 다시 가져옵니다. 당신이 단지 상황에 의해 움직이는 승객이 아니라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신념과 목적, 그리고 현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그들에게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설계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연이 아닌 설계에 의해 살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에는 힘이 있습니다. 계획할 때 당신은 표류를 멈춥니다. 우연히 사는 것을 멈춥니다. 상황이 느려지거나 변하거나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창조자, 건축가, 리더의 역할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한 주를 계획하는 것은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시간이 흩어지고 정의되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이 긴급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항상 늦고 항상 뒤처져 있습니다. 잊고 있는 무언가가 항상 있을 것 같아서 온전히 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간의 구조가 있고 당신의 한 주가 의도에 의해 이끌어졌을 때 당신은 온전히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죄책감 없이 쉴 수 있고 집중해서 일할 수 있으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리더십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획이 흠이 없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리더십은 결코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으로 몇 번이고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리더는 재조정합니다. 모든 위대한 리더는 조정합니다. 계획은 경직된 것이 아니라 닻을 내린 것입니다. 상황이 시끄러워질 때 당신이 돌아오는 곳,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올바른 질문을 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나 자신을 잘 이끌어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더 많은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방해 요소를 끄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왔던 무언가를 마침내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십은 쉽지 않지만 항상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진실은 다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당신의 삶을 이끌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사도, 파트너도, 부모님도, 알고리즘도 아닙니다. 그 역할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역할을 주장하지 않는 매주, 당신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방향을 조종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 가져오십시오. 앉아서 당신의 달력을 열고 단지 빈칸을 채우지 마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사업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 말입니다. 이번 주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소음이 그 공간을 당신에게서 훔쳐가려고 하기 전에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이끌 때 사람들은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고 당신의 존재감이 깊어집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인상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닻을 내렸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당신의 시간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힘든 주가 있을 것이고 여전히 길을 벗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삶을 이끌 때 힘든 주조차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완벽한 조건을 바라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시작하세요.